그 MS 제품과 그다음에 이제 타사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요. 그 약간 태생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MS의 지금 팀즈, 그러니까 저희가 팀즈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협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그러니까 협업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 직원들끼리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게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사용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팀들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활동 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학급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학급 학생들과 함께 이곳에서 소통 또는 이제 제가 공지할 것들을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거의 모든 내용들을 이곳에서 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3학년 1반 기술이라던가 2학년 2반 기술 이런 식으로 각 학급별로 과목 단위의 수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6개 반, 그다음 2학년 6개 반의 수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학년 6개 기술팀, 그다음 2학년 6개 기술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만큼의 과목 수대로 그 팀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세팅을 할 때 학생들이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직접 팀에 미리 등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팀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 없이 선생님들이 바로 처음에 등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첫 로그인 시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팀들만 딱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직원 팀도 있어서 이 교직원 팀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뭐 다양한 공지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인공지능반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것들도 전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하나의 팀으로 존재하고 또 그 방과후 학교 같은 것들도 저희는 그 팀즈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인공지능 또 방과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 그리고 학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캠프 같은 것들도 팀즈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팀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알립니다라고 해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들어와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 구성원 전체에게 이제 공지를 하는 방이죠. 그래서 전체 구성원을 멘션을 해주면 학생들이 여기서 그 공지를 읽고 그에 대한 뭐 적절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해 보신 뒤에 좀 느끼는 부분 혹시 장점, 네. 다른 회사의 제품들보다 네. 뭐 좀 장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요거 이제 그 MS 제품과 그다음에 이제 타사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요. 그 약간 태생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MS의 지금 팀즈, 그러니까 저희가 팀즈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협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그러니까 협업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 직원들끼리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게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사용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협업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굉장히 분절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던 어떤 활동들이 이런 그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굉장히 시너지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다른 회사의 도구들은 대부분 이제 수업을 위해서는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잘 짜여진 도구인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 출발이 협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수업 그 자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저희가 가져야 될 역량 중에 협업이라는 것이 무시를 못 하는데 이 협업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수업 도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협업의 기능이 다른 어떤 도구들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협업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팀즈에서 엄청나게 장점으로 꼽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팅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채팅을 팀즈가 품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을 제가 뭐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요거 제가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노예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노예방은 저희가 이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팀즈를 급하게 저희가 꾸리고 사용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필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명이 모였는데, 그 3명의 인원을 저희끼리 스스로 노예라고 부르면서 이제 노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채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서로 간에 연락을 하고 계시고요. 또 보시면 학생들도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뭔가 질문할 것이 있다던가 어떤 뭐 문제가 있다던가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지금 보시면 날짜가 찍힌 것만 봐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생들 또 교직원 간 또 다양한 그런 그룹들 간에 채팅하고 또 협업하고 하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채팅방을 같이 만들어서 협업을 하고요. 또 이렇게 협업한 것들이 바로 이제 팀즈로 이어지고 그래서 저는 MS 제품 그중에도 특히 팀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협업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추천하고 싶고 또 극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좋은 칭찬이시고 또 경험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사용하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가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 서비스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이제 큰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이 한글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들을 가끔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번역이 뭔가 저희가 볼 때는 덜 매끄러운 그런 형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 수시로는 아니군요. 가끔씩 이 한글 서비스가 잘 되다가 갑자기 영어로 서비스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지원이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특정 창에서 검색을 할 때 한글 입력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사용자로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학생들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한글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로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한국에 데이터 센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끔은 약간 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로딩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금 코로나 기간에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이 그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기간이 아닐 때라도 그 MSS 서비스 중에 가끔씩 동기화 오류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그 로딩과 관련된 오류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MS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업으로 잘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회사에서 로딩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은 사용자로서는 좀 아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정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발자들이 이 한국어에 대한 테스트들이 더 필요하고요. 개발할 때 이게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로컬라이즈를 해주는 것들을 이제 개발할 때는 여러 언어를 동시에 개발하는데요. 특히 유니코드 시스템인 이런 극동지방의 언어들에 대한 지원, 특히 뭐 중간에 껴있는 나라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 중간에 껴있는 나라라서 더더욱 지원에 있어서 조금 늦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향후에 관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T 서비스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 이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구병우 선생님이 계속해서 요즘 강조하고 계시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파워 BI가 저의 엄청난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3살짜리, 5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파워 BI를 제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저에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파워 BI를 좀 공부를 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 또 데이터를 네, 시각화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T 서비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엑스박스에 저 관심이 많거든요. 또 이번 연말에 아마 엑스박스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업은 늘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즐거움 속에서 배우는 것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임들, 특히 이제 요즘에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을 네, 또 새로 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시뮬레이터들이라던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수업에 접목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제가 갈구하고 갈급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연구를 해서 수업에 정말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도구로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파워 BI 온라인 강의를 한번 우리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아, 이렇게 제공해드릴 그런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제공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이상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 팀즈 쓰시면서 뭐 네. 좀 선생님은 불만 사항이 없으신지요? 아주 웃기는 서비스가 저는 과제 부분이라고 아, 생각됩니다. 우리 과제에 들어가면요. 이전에는 좀 과제 딱 들어갔을 때 네. 뭐냐면 과제 부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써야 될 과제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선생님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수업 선택을 해서 내가 네. 거기에 들어가야 과제 나오는 이전에는 맞습니다. 아니랬거든요. 이전엔 딱 내가 필요한 과제들이 순서대로 딱 다 해가지고 팀별로도 다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삽질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게 뭐 원래 이렇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수정해 준다고 하는 그거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팀즈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부분,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과 컬래버레이션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채팅 외의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우리 여기 일정은요, 내 개인의 일정들이 여기 다 나타나 있는데요. 팀즈에서도 팀별 일정들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팀에 들어가면 우리 반의 일정 또는 뭐 우리 과목에 대한 일정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야 되는데 플러스 이렇게 기호를 눌러도 일정을 플러스 할 수는 없어요. 캘린더를 플러스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못마땅하고요. 요즘 잘 돼가는 기능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인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맨 처음에 영문으로 나왔고 한글로 나왔다가 다시 영문으로 변한 제일 왼쪽에 있죠. 네. 인사이트가. 예, 저는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사용해 보시라는 그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그리고 또 선생님 학교의 실제 서비스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공유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이상근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나 우리 밑에 있는 이상근 선생님의 우리 에듀피스 계정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마 우리 이상근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한번 해보려고요. 선생님들 이는 이 팀만을 계속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보시기 위해서는 또 알림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구독 꼭 해주십시오. 뭐 구독해 주신다고 해서 저한테는 아무 보상이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실제 수업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는 이 서비스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이상근 선생님의 강의에는 특히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상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쌤들도 감사합니다. 네.